용산의 대통령실이 이제 청와대 이전이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추추관 같은 경우도 거의 옮겨가고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말이면은 업무를 청와대에서 한다고 하는데 강훈식 비서실장 얘기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대통령실은 용산 시대를 뒤로하고 대통령이 원래 있었던 곳, 있어야 할 곳 청와대로 이전하겠습니다. 이미 오늘 오전에 비공개지만은 추추관에서 언론 기자 상대로 브리핑이 재개가 됐다고 합니다. 3년 7개월 만에 이제 용산 시대를 접고 청와대 시대로 다시 돌입하는 건데 가장 큰 특징은 이건 것 같아요. 대통령과 3실장이 같은 업무동을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대통령의 집무실이 여기에 있고 여민관이라고 해가지고 비서실장이나 이제 비서관들이 근무하는데 한참 떨어져 있었거든요. 지도 있네요. 요게 멀어가지고 일하는데 상당히 힘들었는데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 그 업무 효율적인 면에서는 확실히 올라가죠. 이런 문제점들이 과거서부터 지적이 되었었던 거죠. 사실 2014년이죠. 그 세월호 사고가 있었을 때도 그렇죠. 그 비서실장이 대통령이 어디 계신지 몰랐다, 자기는. 그래서 보고가 늦어졌다라고 국회 나와서 답변했을 때 모든 국민들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니, 대통령실이 당시에 대통령이 어디에서 근무하는지를 몰랐다는 걸 비서실장이 얘기할 정도면 과연 대통령이 어디에서 일하고 참모들과는 어떤 식의 소통을 하고 있는가, 이런 궁금증들을 많이 갖고 있었을 텐데, 사실 이런 구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대통령 취임 이후에 바로 용산으로 갔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스텝 조직과 같은 공간에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그런 취지였나요? 뭐 많은 여러 의미가 있었죠. 그러니까 청와대라는 곳이 대중과 많이 떨어져 있다, 이렇게 구중궁궐로 들어가면 대국민 소통이 어려워진다, 너무 권위적이다, 이런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그 문제도 해결하는 차원에서 용산을 갔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용산에 간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진 않았죠. 뭐 본인도 탄핵되고 계엄이라는 뭐 군인들과 가까이 있으니까 계엄을 좀 더 생각했었던 것 아니냐라는 평가까지 나오니까 저는 기왕 청와대로 들어가는 시점에 저렇게 대통령과 참모진들이 같은 공간에서 일할 수 있도록 구조를 짜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과거에는 대통령이 집무실을 하다가 이제 실장들을 찾으면은 이게 지도상으로 이렇게 꽤 걸립니다, 거리가. 그래가지고 이동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소통 면에서도 아무래도 단점이 있었겠죠. 지금 와서 3년 7개월 만에 다시 돌아간다고 하니까 3년 7개월 전에 왜 도대체 용산으로 옮기려고 했는지가 좀 궁금해집니다.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면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벗어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간이 그 업무와 일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 지금 취했어요? 네. 책상들 다 이제 마련하고 잘 좀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순수 정예로 해서 널널하게 씁시다. 대통령의 업무는 24시간 중단되지 않습니다. 출퇴근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은 그래서 술을 절제하고 절주하시기도 했거든요. 그럼요. 그 술 먹고 정신 차리려고 사우나도 만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윤석열 등은 취임과 함께 대통령실을 용산 군기지 내 합동참모본부 청사 바로 옆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통령과 군이 밀착되는 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 글쎄, 김종국 의원님 지금 와서 과거 3년 전 영상 보고 설명 들으니까 어떤 생각 드세요? 화가 나죠. 정말 화가 나죠. 저렇게 얘기해놓고 결론적으로는 술 먹고 출근 안 하고 가짜 경호 차량 보내가지고 국민들 속이고 출입문 따로 만들어놓고 안에다 사우나 만들어놓고 이런 걸 보면 진짜 국민들한테 온통 3년 동안 거짓말만 했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들고요. 기본적으로 본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구중궁궐 제왕적 권력이니까 군림하는 권력이니까 그걸 바꾸기 위해서 나간다고 얘기했는데 나가는 과정에서 국민들한테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때부터 신뢰를 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3년 7개월 만에 돌아온다고 하는 건 어찌 보면 제자리 정상화로 왔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저는 공간이 주는 의미는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백악관의 웨스트윙 같이 대통령과 참모들이 모여서 자유롭게 얘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전 더 중요한 건 대통령과 대통령 참모들의 자세와 태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국민과 소통할 생각이 있는가. 그다음에 민심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열심히 뛰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가. 그리고 자신의 일을 투명하게 공개하는가. 그리고 객관적으로 자기를 판단할 수 있는가. 전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윤석열 정부의 3년 동안의 기간은 어찌 보면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과 참모들에게 매우 중대한 교훈을 줬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청와대라고 꼭 구중골이 돼야 될 이유는 저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참모들이 더 많이 국민들을 찾고 국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발로 뛰는 모습을 통해서 좀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국정 운영을 해서 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과거에 얘기했던 방식과 다른 모습을 청와대에서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예. 앞으로의 좀 재임 기간 동안 국민들에게 신뢰를 갖게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예. 하게 됩니다. 이전하고 보고 났는데 1,300억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예. 지금 이게 누가 이게 공약을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정권이 원래 이게 청와대를 나가겠다 광화문 시대 예. 먼저 이게 공약했는데 다시 들어가는 게 민주당 정권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두 번째는 이게 그 세종시로 집무실을 계속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게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법률이나. 아니 세종시는 언제 갈 겁니까? 뭐 이게 대통령 임기가 50년입니까? 네. 그럼 이게 언제 갈 거냐고. 이걸 수리해가 들어가서 또 이게 1, 2년 있다가 또 세종시 갈 겁니까? 저는 세종시나 충청에 대한 이거는 이게 그 진짜 기만이잖아요. 본인이 제 기억에 생생하거든요. 국회나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시에 간다. 네. 근데 왜 청와대 들어가냐? 이게 두 번째고요. 그다음에 청와대 재단에 비정규직이 200명이요. 지금 항의하고 난립니다. 거기 관리하고 안내하는 200여 명이 갑자기 실직자가 된 거예요. 지금 민노총이 집회하고 난리거든요. 그래요? 이 문제도 이게 그 심각한 문제가 문제가 한번 좀 확인해 아니 그 청와대 재단을 만들어서 이게 비정규직으로 200명을 뭐 거기에 난리인지. 안내나 예. 이런 게 지금 민노총이 어제 용산에서부터 청와대까지 시위 행진을 했습니다. 예. 이 문제도 이게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하나 더 관저 있죠. 관저는 이게 유홍준 그분이 문화재청장 옛날에 이분이 터가 안 좋다. 풍수지리로. 따라서 이게 관저는 다시 삼청동으로 가든지 뭐 어떻게 해라. 한남동 이거 결정도 안 됐어요. 이게 무슨 낭비입니까? 왔다가 3년마다 갔다가 세종시로 가면 이해가 돼요. 저는 서적 변호사한테 네. 궁금할 때 왜 옮기려고 했어요, 용산으로? 그거는 이게 그 1000년 동안 이게 저 청와대 터가요. 예. 고려 문종 때부터 1000년 이상 완전히 국민과 동떨어진 높은 곳에 있는 거예요. 예. 여기서 낮은 곳으로 국민 속으로 다가가서 소통하자. 이런 게 의도로 이게 대통령이 옮긴 거예요. 예. 이거 천년의 결단입니다. 그거는 이게 문재인 대통령도 옮기겠다는데 못했잖아요. 옮기겠다는 대통령이 많았어요.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다. 업적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걸 3년 만에 다시 다 비용 몇천 업적이다. 그렇죠. 낮은 곳으로 가야죠. 저는 청와대랑 잘못되고 오히려 세종시로 가야 된다. 이래 봅니다. 아니, 그 세종시로 가라고요? 예. 아직 안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걸 빨리 만들어 아니, 가야지 집무실이 있으면.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실에 계속 있으라는 게 말이 됩니까? 국민들이 용납하겠어요? 아니 그 청와대 갔다가 지금 잘 가고 있잖아요. 다 네. 국민한테 약속한 대로 그 시간 일정에 맞게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고 관저 같은 경우는 안보가 좀 문제가 되는 거니까 내년까지 다 조정해서 초에 가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가능하면 임기 내에 세종시에 있는 집무실에 가서 내가 거기서 퇴임해서 좋겠다는 얘기도 다 했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스케줄을 다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말도 안 되게 국민에게 설명도 안 하고 간 사람 그리고 그 안에서 내란을 벌인 사람에 대한 비판을 전혀 하지 않으시면서 예. 예를 들면 그 말도 안 되는 뭐 내용만 가지고 비판을 하신다고 얘기한다면 저희가 어떤 기준과 근거를 가지고 정치를 평론할 것이며 그다음에 대통령실의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전 좀 갸웃하는데요. 이승훈 부위원장님 할 얘기. 그러니까 뭐 용산으로 가면 터가 좋아서 부부가 다 구속 안 될 줄 알았는데 용산으로 갔더니 두 분 다 구속됐어요. 그래서 용산은 굉장히 안 좋은 터인 것 같다. 김건희 씨 생각대로 한다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간 것이 소통하겠다라고 간 거잖아요.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이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라고 했는데 실패했거든요. 그러면 소통을 하셔야 되는데 민간인들과 소통하셔야지 군부와 소통해가지고 내란을 범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소통도 방식도 대화를 하셔야지 술을 먹어가지고 매일 술 먹으니까 출근을 안 하시니까
저는 뭐 집무실 문을 새로 만들었다는 것도 처음 들어봤어요. 그만큼 위장 출근을 하고 그게 자꾸 문제가 되니까 출입구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저 국가유산이잖아요. 예. 국가유산을 자기 술 먹는 거 숨기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 거 보면 정말 참담할 수가 없고 뭐 사우나 골프 연습장도 웃기지만 전 위장 출근을 위해서 저 문을 만들었다는 것도 너무 황당하고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주술의 공간은 없어야 됩니다. 정말 국민과 소통하고 실력과 승부하고 국민들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자꾸 주술에 의존해서 용산으로 가면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품격이 있었어요. 국격이. 예를 들어 청와대에 있을 때는 외국에서 많은 중요 인사들이 왔을 때 청와대라고 하는 품격 있는 공간에서 품격 있는 대화가 가능했었는데 용산으로 가니까 그냥 이상하게 공간이 뭔가를 좌우한다라고 하듯이 품격이 없어 보였어요. 그런 측면에서 청와대로 이전한 것은 잘했고 청와대로 이전했다라고 해서 소통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재명 대통령이 저는 잘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용산으로 이전한 것에 대한 동기의 순수성이라든가 동기는 좋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사후적으로 평가할 때 용산에 가서 뭐가 좋아진 게 있느냐. 더군다나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 한다 그랬는데 그것도 실패로 돌아가고 또 계엄이라는 극단적 행위로 정권이 실패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지. 저는 청와대에서 용산 시대를 연 것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시대가 다시 청와대로 복귀할 거냐 아니면 아예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준비를 했어야 하느냐. 이재명 대통령도 어떤 개인적인 사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여기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자기는 여기서 근무할 수 없다라는 감정을 배제하면 굳이 지금 청와대 갈 필요 없어요. 용산에서 계속 근무하다가 세종에 있는 집무실을 빨리 만들어서 세종으로 이전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게 두세 번 자꾸 이런 일들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는 거죠. 예.